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일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전체를 전면 봉쇄한 지 65일 만의 일인데요. 첫 소식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김영철 PD 특파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인天安문 사태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방역을 이유로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天安문 광장은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난해까지 추모 집회가 열렸던 홍콩에서도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정부 비판 시위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상하이 시민들과 베이징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올해天安문 33주기가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봉쇄를 완화하고 민심을 다독이면서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군요. 그리고 상하이 봉쇄가 드디어 풀렸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3월 말 이후 2달 이상 봉쇄되었던 상하이가 확진자가 나오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봉쇄가 해제되었습니다. 하루에 3만 명에 달하던 확진자 수도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정도로 감소 추세가 완연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하이 봉쇄의 여파는 경제 부문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자본 이탈이 가시화되고 생산과 소비, 수출 등 여러 지표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서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봉쇄 해제를 눈앞에 둔 5월 31일 밤, 상하이의 중심가인 와이탄 거리가 쏟아져 나온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没多，大家侪顶不牢了，有点的，没开心啊！打赢这场大上海保卫战了。 위험 지역을 제외한 주민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상점과 회사 등의 영업 활동도 재개되었습니다. 대중교통도 정상화되면서 도시는 일상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As a person who stayed at home for like 74 days, I was so excited to go outside and see this beautiful city. 하지만 극단적인 봉쇄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2달간의 봉쇄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이 큽니다. 하룻밤 기거할 숙소가 없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晚上就睡这儿，从来不想睡的。第几天睡这儿？都已经1个月了，快1个月了。1个月就这样过来的。对，还没洗澡，回老家最起码我不是有轮椅车。 서민들은 굶고 있는데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빼돌리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看看这些人现在在这倒卖，居委会在这倒卖，人家都饿得胳膊和多长，他们在这你看倒卖物资。 봉쇄 지역 주민들이 몰래 빼돌린 배급용 식량을 발견했습니다. 有这有，还有鸡蛋，有鸡蛋的，还有水果呢，一个都没有。我们从来没领过水果。可怜了。 주민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一定要向我们居民解释清楚。对，我们要真相。明天下午3点前，我们会把相关的问题在公告栏。 봉쇄 지역이 줄어든 베이징. 하지만 중심가는 소비 심리 악화로 여전히 썰렁합니다. 식당가도 한산한데 아직도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중이고 모든 식당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 영향이 큽니다. 那外卖什么的行吗？不行，现在外卖也特别高，他就是现在的人都不出来了呗。现在的小俺们都歇的，一天40多单外卖，有嘛啥钱？一天有100多单。 택시 기사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경기 악화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탓입니다.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한국처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打车的人比以前少了。少多了，那主要没人，你耗时间吧，就是。现在你拿不出来钱，拿个5、6单，你这我这刚拿2单，没了。 다른 곳은 어떨까? 관광객이 즐겨 찾는 베이징의 명소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북촌과 비슷한 오래된 난로 구샹 골목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유명한 이곳 관광거리. 여기도 많은 건물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국에서 특별히 폐쇄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문 닫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도시간 이동을 막는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탓입니다. 它疫情哪有开呀，是吧？基本上影响特别大。19年来的时候，跟现在比，像这种工艺品店，我觉得应该至少换80%以上吧，70%-80%吧。都换人了，有的扛不住了，是吧？ 어쩔 수 없이 문은 열었지만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인건비나 관리비 등 고정 비용 때문에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 반복되는 봉쇄로 인한 소득 감소와 소비심리 악화는 관광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每天还不够电费钱呢。你看我们现在开的门一天也没有3个顾客。以前能进多少个？几百个。现在的话，晚上8点，全部黑了，全部都关了。 지방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방역 강화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반복적인 핵상 검사는 필수입니다. 如果没有48小时的核酸，厕所你都去不了。 과도한 방역으로 인한 물류 정체는 물자와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서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在高速上这是第5天了，还不知道啥时候能下去。吃的全部都吃完了，水还剩了半瓶，服务区、超市也给关了。还不让透气，还告诉我们吃喝拉撒在车上。我告诉你，我们是堂堂正正的中国人，不是刍狗。你这是侵犯人权。 장기간 이어진 무관용 봉쇄가 풀리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김영철입니다. 길었던 봉쇄가 풀렸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네요. 네, 뭐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는 않지만요. 이거 상하이 인구 2,500만 명 중에 약 10% 되는 250만 명은 아직도 격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식당 같은 것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 곳이고요. 그리고 극장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곳들은 아직도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죠. 네, 네.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봉쇄가 해제됐으니까 좀 세계 경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네, 이 멈췄던 공장들이 재개가 됐고요. 또 이 상하이 물동량 1위지 않습니까? 이곳이 정상화되니까 이 공급망도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문제점은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과연 끝났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다시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 재봉쇄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기사를 내놨거든요. 2%? 네. 근데 미국이 2.8%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네. 미국한테 뒤처지는 게 46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양강을 꿈꾸던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도 궁금해요. 저는 최근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관심이 가는데요. 지난 25일 공무원들과 화상회의에서 공산당 권력 서열 2위죠. 리 총리가 일부 경제 지표들은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중국 경제 위기를 스스로 인정한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인데요. 사실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수하는 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문제를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권력층 내부에서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에선 10대 고등학생의 총기 난사로 초등학생들을 포함해 무려 21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죠.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또다시 총기 규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소식 이혜돈 PD가 전합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유벨디 마을에선 이번 사건으로 숨진 교사 어마 씨 부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내의 추모 행사에 다녀온 후 숨을 거둔 남편. 부부는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It was just a mass. It was a mass with family and friends. It was very quaint, beautiful ceremony. Very sad. Uvalde is a small community, and they're going to get through this, God willing.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장례식. 유벨디에선 6월 중순까지 21차례의 장례식이 잇따라 치러질 예정입니다. 10살 손자를 가슴에 묻은 할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손자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며 비극을 멈춰달라 호소합니다. It's happened too many times. And now it happens to us. It has to stop. Authority or the government to say to stop this. It can be stopped. 10살 조카의 생명을 총으로 앗아간 이가 18세 청년이란 사실에 시리아 씨는 황망함을 토로합니다. I just don't understand how people could sell that type of a gun to a kid, to an 18-year-old. Like. 사건 당일 상황들이 공개되면서 가족들의 억장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로 진입한 무장 경찰들은 교실 밖 복도에서만 대기한 채 80여 분 동안 총기 난사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상황을 인질극으로 오판했다는 겁니다. 들끓는 여론 속에서 유벨디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원망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한편 총격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총기 소지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only way to stop a bad guy with a gun is a good guy with a gun. Have you ever heard that? No, you've never heard that.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의 주지사 역시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Anybody who shoots somebody else has a mental health challenge, period. We as a government need to find a way to target that mental health challenge and do something about it. 공화당 인사들의 이러한 시각이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26일 증명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 반대로 총기 규제 법안과 관련 있는 국내 테러 방지법이 부결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총기 규제 관련 2개의 법안 역시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참사는 또 벌어졌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병원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진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총기 난사는 20건, 올해에만 벌써 231건입니다. Well, after the incident last week or the week before with the Texas shooting, I was pretty anxious. 규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총기 사고가 연이어지자 이젠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이 외친 건 총탄이 앗아간 유벨디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How did Annabelle die? How did Jackie die? How did Isaiah die? 버지니아와 미시간주의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총기 사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And if we can't ban assault weapons, then we should raise the age to purchase them from 18 to 21. My fellow Americans, enough. Enough. It's time for each of us to do our part. It's time to act. 팽팽하게 대립 중인 총기 규제 논쟁 속에 매번 반복되는 비극. 이젠 행동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호소가 이번엔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뭐라도 하라는 유족들의 외침을 미국 사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하면 중남미의 대표적인 미국 우방이고 우파가 한 번도 정권을 뺏긴 적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좌파 후보가 1위로 앞선 건데요. 콜롬비아 민심의 향방을 홍수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대선 1차 투표 승리자는 좌파 연합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였습니다. 예상대로 1위였지만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친 40.3%입니다. 2위는 28%를 얻은 무소속의 로돌프 에르난데스 후보로 우파 연합의 유력 후보였던 페데리코 구테레스를 꺾고 1, 2위가 붙는 결선에 올랐습니다. 다소 의외의 상대를 만나면서 페트로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Hay cambios que no son cambios, son suicidios. 변화냐, 정권 연장이냐로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Nosotros queremos invitar a toda la sociedad colombiana a hacer un cambio de verdad. Un cambio hacia adelante. Un cambio constructivo. 페트로는 1980년대 좌파 게릴라 운동을 했고 수도 보고타 시장을 지낸 상원 의원입니다. 대권 도전 세 번째, 이번에야말로 우파 기득권의 실정을 심판할 인물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O dejar las cosas como están en Colombia, lo cual en mi opinión es más corrupción, más violencia, más hambre, o cambiar a Colombia. 그런데 포퓰리스트 에르난데스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Estoy muy viejo para tener TikTok. 틱톡 할아버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거침없는 행보. 부처를 통폐합해 아낀 예산을 부패 척결에 쓸 것이며 대통령 월급은 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El problema, el cáncer terminal de Colombia es que los políticos están robando a Colombia toneladas. 부자 사업가의 시장을 지낸 경력, 우파로 분류되지만 기성 정치인, 기득권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Gobierno no voy a hacer eso. Confíen en mí. Mírenme en los ojos. Léame en los labios. No les voy a fallar. 유권자들은 어쨌든 바꿔보자며 현 정권이 아닌 이들을 선택했습니다. Espero un cambio que va a ser difícil de lograr, pero que es totalmente necesario. Pues bueno, yo espero que sea Petro o sea Hernández que queden, pues que saquen el país de la situación que están, porque la carestía está muy grande, la plata no alcanza. 지난해 콜롬비아에선 4월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몇 달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현 이반두케 대통령이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을 시도하자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Esta marcha constituye la mayor muestra de indignación contra este gobierno, contra su reforma tributaria y contra las reformas que han venido anunciando en materia laboral. 콜롬비아의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가 상승률은 연 9.2%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주식인 감자는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취약계층 고통은 커졌습니다. 올 초엔 환경 수호자로 불리던 14살 소년이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좌파 무장단체가 공식 존재할 뿐 아니라 반군 잔당도 치안을 위협합니다. 근본엔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 있습니다. 페트로가 이기면 콜롬비아 역사상 첫 좌파 정권이 탄생합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는 모두 좌파가 집권 중입니다. 오는 10월 브라질 선거까지 좌파가 승리하면 중남미 주요 6개국은 모두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됩니다. 대표적 반미 좌파인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좌파 물결 핑크타이드가 될 전망입니다.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은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차 투표 결과 좌파 대 우파의 구도는 깨졌다며 콜롬비아의 트럼프 대통령 되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3위 후보까지 에르난데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둘의 1차 득표수를 합치면 1위 페트로를 이긴다는 단순 계산도 나옵니다. 첫 좌파 대통령 탄생이냐, 콜롬비아 트럼프의 당선이냐, 결선 투표는 오는 19일 열립니다.
변화를 희망하는 콜롬비아 국민들의 간절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콜롬비아 대선 1, 2위로 올라선 후보 2명을 살펴보면요. 먼저 1위로 통과를 했죠. 네, 좌파 연합의 페트로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의 에르난데스 후보입니다. 1위로 1차 투표를 통과한 페트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그 우파 정치인들하고 조금 그 배경이 좀 달라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기를 광산촌에서 보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민적인 이미지가 아마도 어필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우파 세력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3번이나 도전을 했지만은 패배를 맛봤지만 요번에 아무래도 이제 콜롬비아 국민들이 변화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 지지를 등에 업고 1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페트로 후보에 맞서는 에르난데스 후보는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렇습니다. 에르난데스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 그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4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13%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이 콜롬비아의 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자극적이고 거침없는 언행으로 또 유명했죠. 그러니까 2016년 지역시장 시절에는 한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히틀러를 추종한다라는 발언을 하질 않나 이후엔 또 베네수엘라 여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아이를 만드는 기계다라는 그런 막말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반부패를 외칩니다만 사실상 본인도 4번이나 그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논란이 참 많은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2위라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좌파를 이렇게 지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기득권 세력도 지원하기 싫은 그런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현재로선 좌파 연합 후보 페트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요. 바로 중남미 대륙에 불고 있는 핑크 타이드 물결인데 이게 뭐 핑크 타이드라는 게 중남미 대륙의 국가 하나하나가 점점 더 좌파 정권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코로나19 때 뭐 경제가 워낙 악화가 되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자, 여기에 콜롬비아 그리고 뭐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까지 만약에 모두 다 좌파로 합류한다. 그러면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 대륙의 역대급 핑크 타이드 물결이 지금 완성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핑크 타이드가 확산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겠는데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남미 국가들의 새로운 정부가 좌파냐 우파냐보다는 친미냐 반미냐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쿠바처럼 아주 강경한 반미를 내세운 급진 좌파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그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군사나 무역 같은 경우에 중남미 국가 중에 미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그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반미 노선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 중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논란이 되는 에르난데스보다는 좀 예측 가능한 페트로가 더 낫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부분이 이렇게 좌파 정권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사실 중남미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경우는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제2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 타이드가 불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미국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It's an honor to meet you, Mr. President. Welcome to the White House. Come on up here, guys. Meeting, right? I know.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랐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Asian piece of Oh my! Go back to whatever Asian country you belong in. He comes from China. For emergency and invited a Korean pop group to speak at the White House to discuss anti-Asian hate crimes in the United States. Okay, good job, guys.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오를 멈추자라는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이 약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탈탄소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태경 PD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을 1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 10년 태양광은 약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확산되면서 지역마다 우려와 반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태양광 시설의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破壊されて黒いパネルがいっぱいになるのは嫌なんですよ。それが怖いから言ってました。 나라현 주민 1000명은 지난해 3월 태양광 발전 사업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대규모 벌목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숲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산사태를 염려해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벌목을 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이를 위해 산업 폐기물로 골짜기를 메꾸려고 했습니다. 真っ黒ですね。全然違う土の摩擦ではないんです。よそから持ってきた土です。そういう危険な盛り土の上にさらに盛り土をすると、それはけしからんでしょうという。申し訳ない、出てください。工事中なんで。じゃあ人の家に勝手に入ってんのと一緒やで。 주민들은 홍수와 폭우로 인한 대형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ね、だいたい5月の末から6月から梅雨時期になって大雨が降ります。それから9月になったら台風が来て大雨が降ります。その時に本当に持ちますかという話なんですね。 지난해 7월 아타미시에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폭우로 산골짜기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급류가 되어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26명이 사망하고 집 128채가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아타미 지역민들은 흙더미 파도가 마을을 덮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で逃げる時にそこの近くの家が壊れてわーって屋根が飛んできてるのは見てその記憶が最後。 작년 산사태는 나무를 베고 산업 폐기물을 깔아서 만든 땅에서 생긴 사고입니다.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 폐기물 이권이 관계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的にはその盛り土の中にその産廃とかが含まれた、違法な盛り土だったというところで、それが適切な工法が取られずにその盛り土が行われていたのが、長時間の長雨による雨によって一気に崩れたというそういう状況ですね。太陽光発電が急速に普及する中、各地で土砂災害が相次いでいます。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들이 붕괴되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이 태양광 개발로 재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타미 산사태는 태양광 난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森林今回もたくさんの森林を切り開いてでそこに盛り土をして太陽光をパネルを設置するそういった盛り土がどんどん崩れて結果的にはですねそれが土石流となって起きてそういった今熱海のですねその生態系とか人間だけじゃなくてそういった熱海の生態系とか熱海湾のその海底のですね生態系そういったものにも影響を及ぼすことなんですよね。 태양광 난개발로 지역민들의 불신과 반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도 숲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키워드를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픽은 네, 바로 푸틴 루머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마초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정말 강한 지도자를 강조를 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얼음물 입수도 마다하지 않던 그가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 연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국가 공식 행사에서 담요를 덮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또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내내 테이블 끝을 강하게 쥔 장면,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죠. 이 장면이 유명해졌죠. Take one look at him. If it was your father, what would you think? Yeah, He was seriously ill. I mean, well, I think if he's seriously ill, his judgment may be impaired.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쪽 발을 연신 비틀면서 꼼지락대는 모습, 좀 이상하다 싶었고요.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측은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Читать 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слушать 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я не думаю, что вменяемые люди могут увидеть в этом человеке признаки какого-то недуга или недомогания. Я это оставляю на совести тех. 네, 사실 푸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류의 글은 저도 많이 봤어요. 네, 하도 이렇게 루머가 많으니까 지난 3월에 이미 크렘린궁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병명도 다양해요. 뭐 정신 이상설부터 시작을 해서 혈액암, 뇌종양, 그리고 파킨슨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는 지금 푸틴이 사망을 했고 지금 대역이 다니고 있는 거다라는 소문까지 도는데 전혀 아니겠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온갖 설들이 난무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뭔가 좀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결정이었고 판단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간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 측에서 퍼뜨린 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푸틴 대통령의 입지를 조금 약화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푸틴뿐만 아니라 그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건강은 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올해 79세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치매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네. 특히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는 모든 권력이 한 명한테 집중이 되니까 더욱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권위주의 국가 중에도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정치국 내에서 일종의 후계 제도가 좀 제도화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거에 비해 푸틴의 러시아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푸틴 신병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핵을 가진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부 분열이나 권력 쟁탈이 발생한다면은 이것은 국제사회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대규모 핵 훈련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 1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대규모 핵 훈련, 기동 훈련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바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최신의 무기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는요 한꺼번에 6발까지 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근데 사정거리가 80km로 이 러시아 본토 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지원은 이 직접적 도발이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무기가 전달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맹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무기 지원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요. 일단은 전쟁을 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여러 갈등이 있죠. 빨리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푸틴이 침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된다라는 정의파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 먼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바로 비극의 자선 행사인데요. 나이지리아 한 자선 행사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자, 지난 토요일 이 나이지리아의 한 자선 행사장인데요. 예정돼 있던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길바닥 곳곳에 시신들이 누워있는 진짜 참혹한 모습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행사장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그만 이 사람들이 깔리는 사고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애들이 많았나 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모들이 아이 손을 붙잡고 와서 그만 아이가 참사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When I got myself back, I became conscious again. I started looking for my son. I looked at my son. I saw him. When I rushed him, I saw that he's already on the ground, dead. 자, 이날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서 31명이 숨지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니, 자선 행사장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원래는 9시에 무료로 음식을 주는 행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5시부터 사람들이 왕창 몰려들면서 새벽에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31명의 희생자 가운데는 임신부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5 형제가 한꺼번에 참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하면 그래도 아프리카 내에선 좀 잘 사는 축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는 이제 세계 10대 석유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당시에 실업률이 33%,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석유 이권을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정치권도 굉장히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세계은행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민 4명 중에 1명이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저런 창극이 일어난 거죠. 네. 문제는 이게 나이지리아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 국민들 국가 전체 밀수입의 44%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기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만 약 8천만 명 이상이 그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1년 전보다 무려 3천만 명이나 더 증가한 그런 수치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이 푸틴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왜 아프리카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냐 하면서 이 식량을 풀어달라라고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게요. 많은 나라들이 다음 달 7월이 되면 지난해 수확한 곡물 이 재고가 바닥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흑해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이 식량 대재앙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불러온 비극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선 이르면 이달 말 낙태법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부 보수 성향의 주들은 벌써부터 지역에 낙태 금지법을 도입하며 선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 시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클라호마 현지를 이정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말에 미국 워싱턴 DC 기념탑 광장. 끝도 보이지 않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줄이어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임산부까지 나서서 향하는 곳은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낙태를 허용했던 판례를 폐기할 거란 소식에 항의하는 행렬입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진과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미국 전역 400개 도시와 마을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It's important for everyone to have human rights. Healthcare should be universal for everyone, and taking away this right could lead to way more disastrous consequences in the future. I believe that it is a person's choice whether or not they want to have an abortion, and if they do decide that, they should have safe and legal access to it. 집회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한 대법원 문건에서 촉발됐습니다. 1973년 만들어진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데 대법관 다수가 찬성한다는 내용의 문건 초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과반을 넘으면서 50년 된 판례 뒤집기에 나선 겁니다. 결론은 이달 말 내려지는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곳은 판례가 바뀌기만 하면 강력한 낙태 제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곳들입니다. 아예 한 발 앞서 나간 지역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의 한 낙태 전문 병원. 오후 가장 바쁜 시간대지만 대기실은 물론 수술실도 텅 비었습니다.
한 주 전 주의회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입니다. When the House Bill 4327 passed, we can't offer abortions at all. 법안 통과 전까지만 해도 이 의자들은 물론 복도까지 환자들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환자들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지역에선 임신 6주를 넘기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젠 산모의 건강 상태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 위험해지거나 성폭력을 당하고 신고까지 마치지 않는 이상 아예 낙태가 원천 봉쇄됐습니다. And could not be pregnant for a medical reason. And I said, are you familiar with the bill that just passed? And she said, no. And I said, we can't offer services past conception. And she was like, what? And I mean, in tears, my doctor just sent me. I just came from there. I'm like, I'm sorry, but there's nothing we can do. 오클라호마의 초강력 낙태 규제 법안 통과는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두고 각기 입장이 다른 주의원들이 막판까지 격렬한 토론을 벌였지만 You cannot force somebody to do good. In general, you can't. We are discussing who will provide for all of these unwanted children. That is a terrifying position for our society to be in. 오클라호마는 보수 공화당의 텃밭. 73대 16, 압도적으로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To meet you. Glad y'all are here today. It's a wonderful day. This is a historic day. Finally, at least in our state, the slaughter of the innocents has stopped. 법안 통과를 이끈 공화당 소속의 짐 올슨 의원을 만난 건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몇 년이나 공을 들였다는 그에게 부작용은 우려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I will say that rape is a horrible crime. Somebody needs to be punished for it, but not the baby. 올슨 의원은 다른 주도 오클라호마에 영향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 expect places like Mississippi and Texas, other southern states, probably other Midwestern states, will very likely pattern their laws after Oklahoma's law. 미국에서 이념을 가르는 잣대로 작용해왔던 낙태법. 이제 다시 한번 여론을 가르는 정치 싸움의 링에 올라갔습니다. Any original ideas? He's just trying to copy Donald Trump, who's a blight on the entire American system. And so, yes, this abortion law should be unconstitutional. Is that I'm proud of our governor, Governor Stitt, for signing that abortion law. And I'm a Christian, and I believe that all life is precious. 특히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추진된 강경한 법안들이 예사로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낙태 옹호론자들 얘기입니다. 미국 민주당도 낙태법을 카드로 공화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상황.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둘로 갈린 미국 사회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